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자들이 일하는 걸 보니까 종업원들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최사원도 한번 팀장 돼보세요. 팀장이 되면 네.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이라도 더 시킬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. 그렇겠지. 그래서 관리자들은 최적화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싶은 한편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땐 종업원들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예요. 이 HR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하게 됐나요? 산업혁명. 네,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기계화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. 그러면서 조직의 규모가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. 아.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세기 초에 프레데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과학적 관리론이란 책을 썼어요. 중요한 게 이 직무를 어떻게 하면 가장 낭비 없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겠는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.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직무를 분석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 연구한 것이 바로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고 네. 우리가 그것을 엔지니어링 접근법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 과학적 관리론이 인퍼먼트로 전환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? 1930년도 초반에 하버드 대학의 엘튼 메이어라는 교수님이 호손 실험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돼요. 이것은 엔지니어링 접근법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또 그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사람들이 그런 뭐 작업 환경이라든지 또 작업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일하려는 마음, 그 다음에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, 즉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 이런 것이 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 엘튼 메이오의 호손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고요. 이게 아까 사람 심리적인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. 그쵸. 우리 최사원도 마찬가지로 누가 시키는 것만 하면 일이 재미있어요. 재미없어요. 그쵸? 네. 본인에게 그러면 자, 이 일은 한번 최사원이 소신껏 한번 해보게 이렇게 팀장이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? 뭔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죠? 네. 이게 인파워먼트예요. 그러니까 인파워먼트라는 거는 파워를 주는, 권한을 주는 거예요. 오. 그래서 권한을 준다. 그랬을 때 내가 내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돼야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이런 과학적 관리론이 이제 이런 호손 실험을 거치면서 인간관계론이 되고 인간관계론이 결국 인파워먼트 접근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. 그러면 오늘날 HR 분야를 엔지니어링 접근법이 지배하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? 일단은 노동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요. 노동 유연성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고용하고 또 내보내고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타이트한 성과 관리라든지 관리 통제가 들어가게 돼요. 또한 예전에는 엔지니어링 접근법이 안 됐던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려고 해도 인간의 이 머리나 이 계산은 한계가 있어요. 모든 걸 다 계산해내질 못해요. 근데 요즘엔 뭐가 있죠? 요즘에? 네, 요즘에 그 계산 같은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. 계산이요? 네, 계산, 판단, AI. AI. AI가 나와가지고 네. 이제는 예전에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못할 것 같았던 그런 계산들을 엄청 잘하기 때문에 이제 AI를 통한 의사결정, AI를 통한 관리 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.